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말고 삼성이 직접 고른 AI 로봇 이 기업은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가 AI를 만나면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1,800명을 넘어서 1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제가 직접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주식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유럽 의회, 즉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AI 규제법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AI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겠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AI법이 가결이 됩니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을 하면은 관보 개재를 거쳐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부 금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바로 6개월 뒤부터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에 따르면은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범용 AI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이 범용 AI 자체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 파급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범용 AI로 인해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AI 로봇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거 언제 개발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원래는 2030년, 2032년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 AI 로봇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로봇이 AI를 만나면 잘 만든 로봇 하나가 10사람 부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 자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과거에 이 로봇 하나를 움직이려면 어땠어요?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했죠. 여기에 물이 있고 이 물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옮겨서 어디에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하나 명령어 자체를 입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AI가 본격적으로 사물에도 적용이 되면서 인간이 추상적으로 말을 해도 로봇이 명령을 실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CES 2024에서는 1월이죠. 한 관람객이
초등학생 자녀보다 이 AI 로봇이 더 똘똘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초등학생 자녀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픈 AI와 피규어가 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다시 시장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난 13일에 공개가 됐죠. 피규어 01은 시각을 통한 물체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어를 적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책상을 보면은 그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이 지금 뭐가 보이냐 라고 묻자 테이블 중앙에 있는 접시 그리고 그 위에 빨간 사과가 보인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뭐 좀 먹어도 되냐 라고 묻자 물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집어 건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로봇이 이 책상 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사과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사과를 집어서 사람에게 건네주는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과에 대한 내용들 말고도 그릇을 건조대에 옮기면서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즉 로봇의 상용화가 진짜로 멀지 않았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뭐 할까요? 당연히 로봇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과 LG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죠.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로봇 공학의 LMM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즉 로봇용 대규모 언어 모델 챗 GPT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신호를 자연어로 변환해서 챗 GPT가 작업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팀은 코드 생성, 대화의 유연성이 뛰어난 챗 GPT의 특성을 착안해서 인간과 로봇 간 직관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한테 이 챗 GPT나 로봇 GPT를 투입을 해서 어떠한 작업을 시켰을 때 작업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실행 성공률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GPT 같은 경우에는 무려 91.35%의 성공률로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한 삼성 쪽에서는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을 인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들을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장세명 부사장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무이사 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이사를 한 명씩 등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장세명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을 기타비 상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회에 투입한 2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모두 다 삼성전자의 기획팀 임원입니다. 즉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경영 쪽에서나 혹은 로봇 개발 쪽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기획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 지식을 갖고 있는 임원을 투입해서 로봇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이렇게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LG 쪽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배송, 물류 등 상업용 로봇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있고요. 미국의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무려 8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로봇의 확장성 자체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LG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CES 2024 지난 1월에 조주환 CEO가
상업용 로봇에 우리는 이미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분 투자나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을 투자한 것이 본격적인 투자의 시작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투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도 LG가 이미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LG전자가 투자했던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당장 다가오는 3월 26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주력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산업용 그리고 방산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애초에 이 기업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가 시드를 투자합니다. 한 3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당시 LG전자는 지분을 7%를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여전히 들고 있고요. 현재 지분을 7.2% 들고 있는 2대 주주가 바로 LG전자입니다. 최근에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 기업들의 IPO가 연속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열풍이 이번에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캐파를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로봇도 그렇고 웨어러블 로봇도 그렇고 다양한 로봇 분야에 대한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캐파가 커질 거라고 기대했던 협동 로봇 시장 속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죠. 그런데 최근까지 두산 로보틱스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통해서 수술 보조에 성공하면서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 로봇 솔루션이 실제 수술에 첫 활용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전문 인력의 2명에서 3명, 즉 굉장히 많은 인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전공의에 대한 파업 등 문제로 의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데 협동 로봇이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로봇이라는 게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전공의 파업이라는 이 극단적인 사업 속에서 로봇이 의료인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 중인 만큼 로봇 수출을 통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게 원래 지금까지 개발을 하기 위한 투자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적자를 봐왔는데 앞으로는 흑자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감속기를 국산화를 추진해서 원가의 최대 30%를 낮춰서 수익선을 개선하겠다는 뜻이겠죠.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을 낮춰서 원가에 대한 비용을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국산 부품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까지 가격 이점이 있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로봇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흑자 전환이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재 시장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품을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 일정과 계획을 수립 중인 단계인 것으로 현재 시장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국내 로봇 부품 기업들은 고성능 감속기 국산화에 이미 집중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리튬이나 뭐 흑연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2019년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로 위기를 겪었죠. 즉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부품들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질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로봇 상용화가 상당히 빠르게 임박하고 있는 만큼 감속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모든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산 로보티엑스의 국산 감속기 테스트가 곧 있으면 이슈가 될 텐데 그 이슈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고 감속기 시장에서 이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SPC입니다. SPC 같은 경우에는 정밀기어 모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유성 감속기, SH 감속기, SR 감속기 등 3대 로봇 감속기를 모두 다 양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삼성, LG,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로봇 감속기를 이미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상용화가 임박하는 만큼 앞으로 로봇이 시장에 풀리면 풀릴수록 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 산업 속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감속기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업 말고도 제가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한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이용자분들께서는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이용자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신다는 전제하에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을 작동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이용 약관 동의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여러분들의 민감 개인정보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가 유출돼서 광고 전화 오면 어떡하나요? 광고 전화 오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전화번호가 유출될 걱정이 없도록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 회원가입이 아주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은 하단부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 보셨던 리포트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 컨텐츠와 핵심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뭘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